어느 조직에서 리더가 떠나가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든. 그 리더를 따라가는 거죠. 그 여기도 아직 비전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더가 다른 좋은 비전이 있다고 하면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입니다. 오늘 존 맥스웰의 파워 리더십 13강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명언 한두 개씩은 다들 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명언 또는 좌우명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밝혔는데요. 진짜 시작을 하고 나면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시작을 잘 안 하질 않습니까? 안 하는데 일반인들하고 리더들하고 차이는 시작을, 그러니까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일반인들은 행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작,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위대한 리더와 일반 리더의 차이는 뭐냐? 끝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일반 리더들은 일을 시작은 하는데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위대한 리더들은, 효과적인 리더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니까 일을 마무리 짓는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외우고 있는 명언 중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밝고 명랑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갔거나 많이 알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밝고 명랑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 말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요, 이 말을 영국의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이기도 하고, 버틀랜드 러셀이 한 말인데, 그런데 러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대 가장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했어요. 상대성 원리의 발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이죠. 진화론, 종의 기원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레닌의 공산주의라고 그랬어요. 레닌의 공산주의가 근대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공산주의는 이제 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네 번째가 프로이드의 잠재의식의 발견이라고 있어요. 잠재의식의 발견.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신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뭔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잠재의식이나 뭐 무의식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런데 잠재의식이 기다라고 믿어버리면 우주에 있는 온갖 에너지와 파워를 끌어와서 그것을 실현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잠재의식의 발견인데, 그런데 프로이드는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라면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근데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로 참 옛날 따지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심리학 이전에,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말이죠. 중세 때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노예거든요. 그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대에 들어오고 심리학의 어떤 이런 발견,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이, 이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은 뭐 참 거기에 대한 그저 많은 연구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그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인데, 자, 존 맥스웰의 파워 리더십 13강 리더가 갖춰야 되는 그 21가지 자질 중에 13번째가 뭐냐면요. 포지티브 애티튜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라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성공은 행복도 습관이라 그러고 성공도 습관이라 그러는데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PMA를 가져야 돼요. PMA. PMA라 그러는데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 태도,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보다도 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힘도 안 나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성과도 못 이룹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야지만이 PMA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행복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예.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되는 자질 중에 긍정적인 태도, PMA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태도는 선택이다 그랬어요. 선택. 태도는. 거기에 대해서 이 빅터 프랭클을 이야기하거든요.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에 살았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독가스실로도 들어갈 뻔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심리학자로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자극과 반응이 있는데 자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응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그 독가스실에서 독가스실이라는 이 자극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반응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독가스실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진짜 공포에 질려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체념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죽으러 들어가는데도 인간으로서의 의연함을 잃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네. 이렇게 이 사람이 거기서 놀라운 발견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극은 선택할 수 없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Last Human Freedom,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지막 자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그들이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 비참하게 죽을 것인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면서 죽을 것인지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선택할 수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그랬어요. 간디도 내가 주지 않고서는 나의 존엄을, 자존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다니까요. 내가 주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지 않고서는 나의 자존, 이거는 빼앗아갈 수 없어. 이 마지막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많은 자극이 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인생은 단순한 삶의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의 합이다. 어떤 선택? 반응의 선택이에요. 반응의 선택. 반응의 선택이라. 거기서 부정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선택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자꾸 악화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극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항상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최선의 그런 좋은 선택을 해 가다 보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요? 단순한 삶의 합이 아닌 내가 한 선택의 합이다. 선택. 그죠? 태도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빅터 프랭클이 아주 그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고 나서 보니까 가족들도 독가스실로 끌려가서 다 죽고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90세 이상
때까지 사는 동안 호수처럼 맑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진짜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자기가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내가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힘과 자유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힘과 자유를 사용을 하면서 호수처럼 맑은 영혼으로 살아간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PMA, 긍정적인 태도하고 관련된 이 법칙은 뭐냐면은 수용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수용의 법칙. 예, The Law of Buy-i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용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은 수용의 법칙은 사람들은 리더들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의 비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리더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비전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어떤 신뢰를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비전이 아무리 영롱하다 하더라도 그게 땡깁니까? 그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 그 비전이 들어온 것은 그것을 전달한 그 사람이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 비전도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비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수용의 법칙이에요. 수용의 법칙. 리더들은 거꾸로 해요. 리더들은. 일반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런데 리더들은 비전을 먼저 찾은 다음에 사람들을 구해요. 정반대죠. 일반인들은 리더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가 설명하는 비전을 받아들이는 데 비해 가지고 리더들은 비전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리더라는 사람들은 어떤 비전이 올바른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있겠죠. 그래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진짜 올바른 그 비전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사람들에게 그의 팀들에게 주는 선물은 비전이라는 선물을 주지만은 그의 사람들, 그의 팀이 리더에게 바치는 선물은 비전의 성취라는 선물을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보면은 참 이게 이 수용의 법칙이 이렇게 많이 실감되는 것이 어느 조직에서 리더가 떠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든. 그 리더를 따라가는 거죠. 그 여기도 아직 비전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더가 다른 좋은 비전이 있다고 하면은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용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은 참 비전만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런데 일반인들은 뭐라고요? 리더를 먼저 받아들이고 비전을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면은 당신의 리더십이 당신의 비전만큼 매력적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리더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리더십을 그저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전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은 또 이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신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러니까 어떤 리더로서 그런 매력이 없는 거죠. 리더십의 매력이 없는 것이죠. 없는 상태에서 비전만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수용의 법칙. 일반인들은 뭐라고요? 리더를 먼저 받아들이고 비전을 받아들이는데 리더들은 반대다. 비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찾는다. 이게 그 수용의 법칙입니다. 자, 그 수용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이 간디입니다. 간디. 그죠? 이 인도 국민들은 이 간디라는 이 지도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비폭력 운동 이런 것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리더가 갖춰야 되는 자질 그 13번째 그죠? 긍정적인 태도. 포지티브 애티튜드라고 하는데 PMA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PMA.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PMA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PMA하고 여기하고 연결된 법칙이 뭐냐면 수용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뭐라고요? 리더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비전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당신의 리더십이 당신의 비전만큼 매력적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